여러분,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왠지 시선이 머무는 분들 있으시죠? 그저 조용한 미소 하나만으로도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는데도 얼굴이며 말투며 분위기에서 귀티가 은은하게 흐르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비결을 지니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런 고운 분위기와 귀티는 누구에게나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이 실천해온 그런 습관들을 지닌다면 말입니다. 저는 올해 57살이 된 칼럼니스트입니다. 30년 넘게 사람들의 삶과 태도를 관찰하고 그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 이야기들은 그동안 제가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아름다운 습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습관들은 말투 하나, 하루를 대하는 자세 같은 작은 일상적 모습 속에서 은은하게 스며나오는 삶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단정하고 고운 분위기로 빛나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숨겨진 9가지 습관을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유난히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루엔 조용한 품격이 흐르고 그 품격은 결코 과하지 않지만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풀어드릴 이 9가지 습관을 마음 한켠에 조용히 담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스스로를 아끼는 태도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두 다 늙는 건 아니더군요.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도 여전히 열정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갓 50이 넘었을 뿐인데도 생기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겉모습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귀티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건 화려하게 치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내 몸과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세가 느껴집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한 60대 여성분이 떠오릅니다.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여전히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요. 언제 만나도 단정한 머리와 깨끗한 셔츠 차림에 어디선가 묵직한 기품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후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차분히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점심은 직접 만든 영양이 고르게 담긴 도시락을 챙겨 다닌다더군요. 이 모든 게 자신을 위한 작은 예의라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스스로를 아낀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례하지 않으려는 자신에게 예의를 가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걸음걸이가 참 단정했습니다. 급하게 걷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여유 있게 걷는 모습이 참 단정하고 믿음이 가는 인상을 주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은 억지로 꾸며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매일 자신의 몸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품격인 것입니다. 또 외모에서도 귀티는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생활의 흔적 같은 것입니다. 피부가 아무리 좋고 옷이 아무리 비싸도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거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태도는 결국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헬스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20분 걷기, 계단을 선택하는 습관, 스트레칭 몇 가지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그건 단지 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는 나를 돌볼 가치가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입니다. 아무거나 대충 때우는 게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덜 귀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버립니다. 반대로 오늘은 나를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볼까 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귀티를 몸에 담는 시간입니다. 결국
귀티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얼굴 표정은 물론 말투와 몸짓, 걸음걸이 같은 작은 행동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나를 정갈하게 챙기는 그 작은 습관들이 나이 들어도 고운 인상을, 그리고 귀하고 단단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귀티가 깊어집니다. 배움을 멈춘 순간부터 진짜 노화가 시작된다. 사람이 나이 들어도 귀티가 나는 경우를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빛은 반짝이고 말투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칼럼에서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배움은 주름을 감추지는 못해도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 말에 수많은 독자들이 공감해 주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을 다듬는 배움의 힘을 알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엔 60대 중반의 스마트폰 사용법 강사가 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70이 넘어서 처음 독서 모임에 참여한 분도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공부가 따로 있나요? 지금 알고 싶은 걸 배우는 게 딱 지금 제 나이에 맞는 공부죠.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인데 참 멋지지 않나요? 배움은 거창한 학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책 한 권을 집어드는 용기, 유튜브에서 생소한 주제를 검색해보는 관심,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며 그건 무슨 뜻이니?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여유 있는 호기심.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에만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를 향한 질문을 잊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은 내면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귀티나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움이라는 키를 쥐고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탐험해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배움을 다시 시작할 단서가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잡지 한 권, 메모지 한 장,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떠오른 궁금하다는 생각 하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귀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긍정의 에너지는 얼굴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사람의 기분은 얼굴에 가장 먼저 보여지는데요. 말을 꺼내기 전에 눈빛과 표정에서 이미 그 사람의 오늘이 보이죠. 그래서일까요? 귀티나는 사람을 보면 단정한 외모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얼굴에 깃든 평온함입니다. 그건 단순히 웃고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결이 밝기 때문이에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고급스러운 표정은 불안하지 않은 얼굴이라고요. 긍정의 에너지라는 말은 자칫 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만큼 얼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내면도 없습니다. 매사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목소리부터 거칠어지고 생각이 늘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쓴 채 하루를 살아가게 되니까요. 반대로 세상을 믿는 태도, 사람을 믿는 마음, 무언가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시선은 얼굴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걸음걸이도 여유로우며 사람을 대할 때도 괜찮아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주변을 편하게 만들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꼭 햇살 좋은 날 창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도 괜히 따뜻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한 번은 촬영장에서 김혜자 선생님을 가까이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녀를 연기력으로 기억하지만 그날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어요. 스태프들에게 눈을 맞추어 말하며 실수한 사람에게는 괜찮아, 다 그래 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은 주변을 참 여유 있고 따뜻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조화와 에너지를 좋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좋은 일보다 속상한 일이 많고
기대보단 실망이 더 많기도 합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이러한 상황을 모두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에너지는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과 표현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귀티란 결국 자신이 삶을 어떤 태도로 마주하는가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관계를 정성껏 가꾸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많아지고 관계는 점점 정리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이라고요. 귀티나는 사람들을 보면 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투에는 묘한 온기가 있고 손짓 하나에도 배려가 배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유홍준 교수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강연은 문화재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진짜 인상 깊었던 건 내용보다도 그분의 태도였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야기를 조율하고 질문자에게는 이름을 불러주며 눈을 맞추어 답변을 이어가는 그 모습. 그분은 단지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천천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늘 느긋해 보입니다. 대화를 재촉하지 않고 상대의 말이 끝나길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는 말보다 분위기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처럼 빠르고 자극적인 시대일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느긋하고 섬세합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관계에 쏟던 마음을 점점 줄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정성스럽게 관계를 가꿉니다. 잊지 않고 연락을 주고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고 사소한 부탁에도 한 번 더 마음을 보탭니다. 관계를 잘 가꾸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더 단정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위로받고 배우고 또 그 배움을 조용히 되돌려줄 줄 알기에 그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고와지는 것 아닐까요? 귀티는 결국 혼자만 잘 산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품위 있게 쌓여갈 때 그 품위가 얼굴로, 말투로, 분위기로 배어나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취미는 인생의 숨은 향기를 만들어줍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그저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가꾸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듬습니다. 그 시간은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하며 삶을 깊이 누리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취미는 실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빛이 난다고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히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들이는 그 마음이 사람의 분위기와 눈빛에 오래 남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이른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큰 정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라도 자신의 손으로 가꾸는 행동이 하루를 정돈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신만의 활동으로 마음과 삶을 정리해가는 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지더군요. 배우 김혜수 씨도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미는 내 안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도구예요. 화려한 여배우로 주목받는 그녀지만 개인적으로는 글쓰기, 향초 수집, 필사 같은 조용하고 내면을 가꾸는 취미를 즐긴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은 귀티가 단지 타고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꾸준히 자신을 정돈하고 조용히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결국 겉으로도 단정하고
깊이 있는 분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취미는 자신만의 시간에서 그 누구의 평가도 없는 공간에서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걸 통해 얼마나 깊이 자신의 삶에 몰입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그 안에서 자기만의 고요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정, 귀하고 깊은 향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6번째 습관은 말을 고르고 마음을 담는 대화의 품격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투와 어조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느껴지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만으로도 신뢰를 주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연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예의 때문이 아니라 말이란 곧 그 사람의 품격이자 내면의 질서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고르는 사람을 더 존중해 왔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답보다 필요한 건 공감의 온도입니다. 똑똑한 말보다 따뜻한 말이 사람을 더 움직이니까요. 얼마 전 한 독자가 제게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은 자신보다 5살 어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서로를 아끼면서도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식사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걸 보면서 참 고맙게 여기고 있어.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확 녹았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그 시어머니도 말을 고른 겁니다. 칭찬을 하되 가볍지 않게, 감사를 전하되 깊이 있도록, 그 한 문장이 서로의 경계선을 허물고 신뢰의 다리를 놓아준 것이었죠. 말은 도구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단정합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또렷하고 농담을 하더라도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수 있음을 알기에 말하기에 앞서 한 번 더 멈추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출판계 선배는 화가 날 때일수록 말은 조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속이 상할수록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이끕니다. 그는 회의 때 의견이 달라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에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품위가 실려 있기에 늘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나는 사람은 말을 통해 상대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더 드러납니다.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고, 때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태도가 더 귀한 모습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이들의 말엔 삶의 시간이 묻어나고 그 시간이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을 담은 언어가 되어 흘러나오는 것이겠지요. 7번째 습관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얼굴은 따뜻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납니다. 기쁨과 후회, 분노, 기대감 등. 하지만 나이 들수록 가장 의미 있는 감정은 감사라는 감정의 따뜻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유독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화장도 꾸밈도 없이 그저 단정한 표정인데 왠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느낌 아래에는 감사의 마음이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여성 독자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편의점에 들른다고 했어요. 늘 피곤한 얼굴로 서 있는 점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는데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늘 이 시간에 문 열어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에 점원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점원이 먼저 인사를 건네며 어제 말씀 진짜 힘이 됐어요. 감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소소한 고마움을 알아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오래 기억에 남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빛이 담기게 됩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삶에 대해 불평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평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발견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8번째 습관은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은 더 오래 젊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표정도 말투도 기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사람을 가장 젊게 만드는 요소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합니다. 디지털, 인공지능, 새로운 언어와 방식들이 마치 소용돌이 물살처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쉽게 뒤로 물러서곤 합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워?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이런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할수록 세상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표정도 굳어집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낯선 것을 경계하기보다 조금씩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선택합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핸드폰의 기능 하나를 새로 익히는 일, 젊은 세대의 이야기에 그건 무슨 뜻이니? 라며 물어보는 여유로움. 이 모든 것이 자신 안의 유연함을 지켜나가는 귀한 실천들입니다. 제 친구의 언니는 6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그림을 공유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에게 계속 물어가며 겨우겨우 올리셨다는데 이제는 댓글에 답도 다는 수준이 되셨죠.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지만 덕분에 나는 기분 좋은 긴장감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그 기분 좋은 긴장감이 바로 설렘이며 마음의 설렘이 삶의 생기와 열정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과학자 정재승 교수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는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사회 흐름 속에서 늘 유연하게 질문하고 쉽게 설명하며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즐깁니다. 그는 나는 새로운 변화에 마음을 열어놓고 그 변화를 즐긴다고 말합니다. 귀티는 익숙함 속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흐름 앞에서 호기심 있는 마음으로 그 변화를 수용하려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 태도는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표정을 여유롭게 하며 결국 사람을 더 젊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얼굴에 스며들고 그 얼굴이야말로 나이보다 훨씬 젊고 열정 있게 빛나 보이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했으면 합니다. 변화에 손을 내미는 사람은 늘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깃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귀티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9번째 습관은 귀티는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귀티라는 말은 처음엔 겉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맑은 피부, 단정한 복장, 고운 말투. 하지만 가까이에서 오래 마주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귀티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쉽게 내뱉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함부로 몰아붙이지도 않죠. 마음이 흐트러진 날에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 잘 해내고 있어. 그 한마디가 자신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60대의 한 어르신의 사연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아오다 막상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되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습관 하나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한마디 인사를 건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가장 나답게 살아보자. 그 인사를 몇 달간 이어오자 어느 날부터인가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더 자신감 넘쳐 보이더랍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건 모든 걸 이해하거나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온 삶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태도로 조금 부족한 날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마음입니다. 귀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정돈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품격 있고 귀하게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말투, 행동, 생각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온 사람은 단지 외모가 아니라 존재감에서 빛이 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으며 어느 자리에서도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도 단정하고 고운 분위기로 빛나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숨겨진 9가지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귀티는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하여 귀티로 빛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며 말과 태도에 마음을 담고 관계를 정성껏 가꾸는 삶의 태도, 자신만의 취미에 몰입할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와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하나씩 모여 단정하고 귀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지혜가 되어 모두 귀한 사람으로 빛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품격의 시선이었습니다.